안녕하세요. 홍냉냉입니다. 유튜브를 결국 만들고 말았어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게 제 경험이 뭔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얘기해 보자면, 제가 운영하는 다른 포스트 타입이 있어요. 같은 닉네임의 다른 채널. 소설을 올리는 포스트 타입과 다르게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후기처럼 남기는 포스트 타입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처음에 트위터를 만들었을 때 계정 바이오에도 되게 오래 언급을 해 놓았었는데, 제가 처음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돈을 벌고 싶어서였어요. 당시 2019년이었는데 2019년 한 중반쯤부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고, 회사에서 인정은 받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취급은 받는데, 높아지는 업무 강도 대비해서 급여가 오른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일종의 유리천장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더 오래 있었을 때 저의 발전이나 금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타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서 제가 더 성장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퇴사를 결심했고 거의 즉시 실행을 해서 한 달 정도 뒤에 바로 나왔습니다. 두세 달 정도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일단은 놀면서 쉬었어요. 놀면서 쉬고 어느 정도 재충전을 하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당시에도 제가 30대 초중반 정도였는데,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빠른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쉬면서도. 근데 마침 그 즈음에서 친구가 전문직 개업을 했어요. 그 친구도 바람을 좀 저한테 넣었고,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만큼 나한테 실력이 있으니까 저의 실력과 컨설팅 능력을 보여드리면 클라이언트가 모이지 않겠냐고 이제 혼자 자신하면서 개인 사업자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저는 솔직히 남 밑에서 일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퇴사 후에 새로 회사를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나만의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엄청 자신만만하게 딱 나갔는데, 근데 회사와 자영업화의 차이 덜하는 사람이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쉽게 일감도 들어오지 않았고, 개업 후에 꼬박 3개월을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단은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제가 일을 하기 어려운 좀 조건이 있었어요. 시간을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는 아르바이트 같은 일은 하기가 어려웠고, 자본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 지금 당장 시작해볼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관련 경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사실 돈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재취업이 낫지 않았겠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남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 소설이라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었어요. 중학교 때 사실 굉장히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었어요. 그쯤에서 소설을 좋아하기도 하니까 이런 소설도 써보고 싶다 하면서 무료연재 플랫폼에 100편이 넘는 장편 소설을 연재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계정이 없어졌더라고요. 장편 소설을 써본 전적이 있고, 글을 좀 쓴다는 말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되게 선생님들 통해서 말을 많이 들었고, 대학 때는 소논문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글로써 내야 하는 과제에 있어서는 거의 성적을 망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미련이 남아서이기도 해요. 저는 원래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글 쓰는 일도 즐기고 좋아하는데, 하지만 생활이 가볍지는 않다 보니까, 생활이나 학업에 치이다 보니까 소설이라는 게 지금 당장 돈이 되지는 않고, 그래서 여러모로 미뤄뒀던 게
마음속에서 되게 아쉬웠었어요. 네, 되게 좀 그리웠습니다. 학자금 때문에 좀 생활이 어려워서 당시에 한때는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던 때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2탕을 뛰던 그때 판타지 소설, 그러니까 제 첫 이국냉냉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처음으로 연재했던 PTBW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던 틈틈 사이에 숨을 좀 돌리고 싶어서, 머리를 식히고 싶어서 그 소설을 썼어요. 잠깐씩 시간이 될 때. 뭐 자기 전에, 아침에, 아니면 식사 시간. 그러다가 백업 없이 술 먹고 노트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진짜 마음이 아찔합니다. 그 당시에 노트북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내 마음의 고향 같은, 내가 참 좋아하는 소설을 아무리 머리에서 맴돌더라도 더는 밖으로 꺼낼 수 없을 것 같다. 절망적인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2019년 퇴사를 했고, 돈을 벌고 싶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어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소설을 썼다라고 한다면, 왜 요즘 이제 많은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혜를 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아서 씁니다. 결론은 좋아서 쓰는 거고, 앞서 말했다시피 원래는 판타지 소설 매니아였고, 지금도 되게 구상해놓은 아이디어는 많긴 한데 지금은 조금 오피스물이 더 땡겨서 오피스물을 좀 중심으로 쓰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적 지향을 정의한 이후로는 그냥 판타지 소설 아니면 HL이나 BL은 쓰고 싶지 않아서 GL에 정착하게 되었고, 꼬박 2년째 GL 소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애인과 둘만 살고 있었고, 퇴사를 했다 보니 생활이 가볍지 않다 보니 둘의 생계의 100%를 애인이 책임지고 있었어요. 저는 자영업을 개업을 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당차게 말을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잘 나지는 않았고, 그런데 심지어 빵 터지면 대박이지만 누가 언제 빵 터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소설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했을 때 애인이 무슨 심경이었을지는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저도 소설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약속을 같이 했어요. 2-3개월 안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소설을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한테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3개월이라는 시간 이상을 낭비해서까지 소설을 내가 써서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뛰어들고 빠르게 도전해서 무언가 성과를 내겠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죠. 첫 번째 연재작 PTBW는 반향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근무죠. 여기서는 반향이 좀 있었어요. 굉장히 날이 좋던 겨울이 끝나갈 즈음이었는데,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으로 달렸던,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근무에서 처음으로 달렸던 댓글을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서. 첫 작품에서는 반향이 별로 없었는데 두 번째 작품에서는 댓글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다 이것 때문이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좋은 말과 이 사람이 잘 됐으면 한다라는 애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고, 그래서 첫 출간작인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를 연재했고 투고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작품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고,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는 저한테는 그 어느 작품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첫 연재일에 어디에 있었고 뭘 하고 있었는지가 기억이 나요.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는 큰 도전이었거든요. 이게 돼야 약속했던 2-3개월 안에 나는 결판이라는 게 눈에 보이게 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직도 저한테 생생합니다. 그날 뭘 했냐면 머리 했어요. 머리를 막 흩날리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 당시에 되게 놀라웠는데 어떤 분이 커뮤니티에 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어요. 와, 그날은 좀 마음이 많이 찡했습니다. 네, 감동이랄까? 그런 건 저한테 되게 큰 자산이죠. 그래서 그분께 드릴 일종의 커미션 글을 쓰기도 했었고, 그 커미션을 당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도 아직도 생생해요. 굉장히 시간을 넘어서 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행복했던 세 번째 연재였습니다. 약간 투고에 성공했으니까 결론은 애인에게 약속한 대로 결판이라는 게 낫잖아요. 2, 3개월 안에 뭔가 금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실마리가 보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소설도 쓰고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전부터 좀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영 일이 안 들어오던 자영업 영역에서도 이제 자리를 좀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수입의 대부분은 사실은 그 자영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마감의 연속이잖아요. 클라이언트와 이런 업무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 라고 이제 저도 뭐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또는 미팅 자리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약속을 한 만큼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도 마찬가지죠. 독자님들과 또는 출판사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마감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채널 소개는 월 1000만원 버는 프로 마감러의 이중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책으로만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출간작은 되게 많은데 이제 10월에도 곧 출간 예정이 있고, 네, 어쨌든 제가 판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돼요. 이 GL 소설판에 들어온 지 정말 얼마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홍냉냉이라는 중소작가는 아직 글만으로는 생활을 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실까봐 진짜 제가 길게 구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할, 광고 대행업을 하는 에이전시의 대표라는 역할과 작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 출간 플랫폼들 알라딘이나 S24나 리디북스 이런 플랫폼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이제 출판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 역할들 중에서 제가 현재 가장 좋아하고 저를 가장 지탱하는 역할이 홍냉냉이기 때문에 채널명은 홍냉냉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30 넘어서 이제 소설을 다시 쓰게 된 이유는 돈을 벌고 싶어서였어요. 목표로 하던 2, 3개월 안에 성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가장 기쁜 건 독자님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쓰고 싶다고 마음에 담은 글을 마음 편하게 펼칠 수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 여태까지 살았던 저의 여러 가지 성취들 중에서 가장 큰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진짜 식상한 말인데 진짜 저라는 작가, 제가 쓴 작품들 찾아주시는 독자님들 없었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근데 진짜 트위터에서 맨날 하는 말이지만 진짜 더 식상하다고 더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건 굉장히 다른데 앞으로도 이런 자리? 자문자답? 하는 시간 앞으로 여러모로 가지면서 쉽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도 자리를 잡을 수 있구나, 어렵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내 위치도 언젠가는 반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채널도 앞으로 이런 자리도 계속 갖고 만들려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